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광화문에 있는 사무실에서 바깥을 바라보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단풍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단풍이 한 일주일 정도 늦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역시 계절의 도래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황영웅 사태는 8개월 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무대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곡 앨범도 내어놓았습니다. 6곡을 다 들었는데 좋은 노래가 몇 곡 딱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특히 함께해요라는 노래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개월의 황영웅 사태에서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이냐, 이런 게 무엇이냐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개월의 황영웅 사태는 언론에 의한 황영웅 죽이기,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 의한 황영웅 살리기의 대결이었고 결국 황영웅을 지켜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원동력은 황영웅의 노래를 알아본 사람들의 공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수와 팬들의 소통이 아니겠습니까? 요사이 대통령, 정치인들이 입에 소통 하는데 소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감정의 교류죠. 황영웅의 노래를 알아보고 그것을 알아본 사람들이 황영웅이 어렵게 되니까 들고 일어나서 자기가 가진 수단, 시간, 글 쓰는 솜씨, 그리고 또는 돈, 또는 입, 이런 걸 총동원해 가지고 황영웅을 지켜낼 수 있는 여론을 만든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여론이 곳곳에서 반영이 됩니다. 음원시장에서 황영웅 가수는 안 보이는데 황영웅 노래는 계속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런 현상, 황영웅 팬클럽이 회원수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이런 현상 등등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과거 8개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쭉 정리하다가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글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놓친 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골라서 한 번 더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중국에 사시는 윤서윤 씨 50대 여성입니다. 이분이 쓰신 글을 제대로 소개를 해드리지 못해서 제가 가지고 있다가 요 앞부분에 한번 전반부를 소개해드렸고 그 후반부를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번 사건을 언론의 문제점에 딱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특히 MBC가 지난 3월 말에 실화탐사대, 소위 실화탐사대를 통해서 황영웅의 인생을 도마 위에 올려놓겠다고 예고를 했을 때 쓴 글이었습니다. 지금 읽어봐도 시간은 흘렀지만은 이 글은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신선도가 아주 높은 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기레기라는 용어를 들을 때 과하고 혐오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요즘 사태를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평소에는 정치와 미디어에 별 관심이 없었던 많은 일반 대중들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미디어 교육을 강제로 학습할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 된 아이러니한 현재 상황입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며 몇몇 미디어들에서 발견한 내용들을 제 개인 노트에 감상식으로 적어 놓았던 것들을 옮겨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도 그 유튜브 영상 불타는 트롯맨 황영웅의 두 얼굴 충격 과거 실체를 봤다. 두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지만 한 가지만 적어본다. 이것은 윤서윤 씨가 메모를 한 겁니다. 더블 코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이럴은 상해 전과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해 전과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황영웅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게 무슨 논리인가? 여기서 난 그냥 빵 터졌다. 내 눈과 귀를 의심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라니. 문신이 몸에 있으면 상해 전과가 있다는 증거가 된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혐오 표현의 예시로 나올 법한 발언이다. 중고등 학생들 이렇게 글 쓰면 혼난다. 물론 선생님들은 사랑으로 잘 바로잡아 줄 것이나 다행히 이런 수준의 논리 펼치는 요즘 애들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는 몸에 문신이 있는 우리 사회 많은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며 나아가 혐오와 차별이 될 수 있다. 이는 가볍지 않은 사안이 된다. 무엇보다 이 영상은 자신의 독자, 즉 영상 시청자들을 도대체 어떤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을까 생각이 들었다. 이런 어이없는 논리도 다 용납해 줄 거라 생각하는가? 무조건적 용납과 맹목적 사랑에 대한 확신? 아니면 진짜 이런 말을 해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라 간주하는 걸까? 독자의 사고력을 뭘로 보고 사실이라면 자신의 독자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좀 더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나라 아직 교육 수준 높다. 단순 실수라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주면 좋겠다. 구독자가 많은 것 같다. 자, 이게 이번 황영웅 사태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키워드입니다. 문신. 황영웅의 문신을 공개를 하면서 황영웅이가 조폭스럽다든지 황영웅이가 과거에 상해 전과를 저지른 것은 역시 나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나라 거의 모든 언론이 황영웅의 문신 사진을 올려놓고 아마 지금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정치인의 문신을 이렇게 공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검사가 문신을 하고 있을 때 이런 공개를 할 수 있을까요? 황영웅을 그냥 흑수저다, 공돌이다, 또는 가수는 딴따라다 하는 이런 계급적 차별의식이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또는 한국 언론의 초법적 특권의식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걸 윤서윤 씨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3년 3월 5일 스포츠 경향 인터넷 기사를 보며 많이 놀랐다. 제목은 황영웅 학폭 가해자의 결말은 결국 손절이었습니다. 제목도 문제가 많지만 이 기사를 읽어 나가면서 점점 헷갈렸다. 이 기자가 이 기사를 쓴 목적은 무엇일까? 우선 이 제목이 틀려먹었네요. 학폭 가해자라고요? 학폭 없습니다. 학폭 아닙니다. 학폭이라는 개념은 요새 새롭게 규정되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폭력을 가해가지고 다른 학생이 다치고 해서 징계 절차를 거쳐서 뭐 정학 처분을 받았다든지 전학 권유를 받았다든지 하는 정도의 기록이 있어야 학폭입니다. 그런데 황영웅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주먹 다짐했다는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황영웅 학폭 가해자의 결말은 결국 손절이었습니다. 라고 적힌 데 대해서 우리 윤서윤 씨가 아주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가 이 기사를 쓴 목적은 무엇일까? 사실 보도 맞나? 명색이 기자가 그것도 보도 기사에서 객관성,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사회 한 시민에 대한 개인적인 비꼼과 냉소를 가차없이 드러낸 것 같았다. 하차를 선언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더 나빠질 것이 없어 보이던 여론은 더 나빠지게 하는 능력을 발휘했다. 라고 황영웅을 공격했다. 황영웅이 여론을 더 나빠지게 하는 능력을 발휘했다고 아주 제대로 비아냥되는 것 같았다. 독자로서 이런 글쓴 이의 어조를 들으며 가히 공포를 느꼈다. 도대체 이렇게 하면은 이런 종류의 기자 정신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종류의 기자 정신이 나올까? 그래서 제가 이런 자들을 은폭 기자라고 장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언어폭력, 언론폭력. 황영웅은 마지막 가는 길에서도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저를 믿어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바로잡고 싶습니다 라며 강경 대응할 뜻을 내비쳐 더 나빠질 것이 없어 보이던 여론은 더 나빠지게 하는 능력을 발휘했다 라고 기사를 썼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은 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금방지다는 거죠. 기자가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끔찍합니다. 이런 기자들과 여러분들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 보여서 솔직히 내 눈을 의심했다. 그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스포츠 경향, 인터넷. 여기에 트롯계에서 절대적 위치에 올라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임명웅을 건드렸다. 라고 썼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위치에 올라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임명웅이라니. 팬심 가득 담은 팬레터나 댓글이면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명색이 주요 언론 보도 기사인데 개인 유튜브도 아니고 이런 거 기사 맞는가? 이 사건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윤서윤 씨는 황영웅 사태의 아주 핵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황영웅의 팬들은 오직 우리 황영웅 가수님만을 외치고 옹호하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 여기에 트롯계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올라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임명웅을 건드렸다. 라고 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사를 쓴 기자들은 언젠가는 땅을 치면서 후회할 날이 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윤서윤 씨 글은 이어서 이렇게 됩니다. 실화탐사대 관계자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실화탐사대가 프로그램 정보 섹션에서 선언한 깊이 있는 취재와 사회적 메시지 탐구를 위해서는 일개 힘없는 가수가 아니라 이번 사태의 보다 본질적인 우리 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거기에 초점과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황영훈 가수 방송을 제고해 주십시오. 이번 사태는 최근 유행했던 드라마 더 글로리보다는 비정하고 비열한 미국 기득권 사회를 비판한 피츠제럴드의 유명한 미국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첫 페이지의 내용을 더 겹쳐 보입니다. 위대한 개츠비의 첫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인용을 하셨어요. 누구든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면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하여라.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이 다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이다. 비판을 할 때는 갑의 입장에 서지 말고 어의 입장에 한번 서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적절하게 인용하신 이 윤서윤 씨의 문학성에 감탄합니다. 이게 명문입니다. 이런 글이 생활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온 명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도 있지만은 한국 사회의 저력을 느끼게 합니다. 윤서윤 씨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언론이 사회의 갈등을 더 부추기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좀 더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따뜻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2023년 세계 행복순위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수준에 비해 행복순위는 올해도 여전히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삼해고 치유하는 역할을 언론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임영웅 가수도 좋아했습니다. 아직도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노래를 좋아합니다. 서로 비교하기보다는 선한 경쟁력으로 라이벌이지만 같은 길을 치열하게 걸어가야 하는 동료로 존중하며 서로 아껴준다면 우리 가요계, 나아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까요? 테니스계의, 아니 스포츠계 전체를 통틀어 가장 치열했고 필생의 라이벌이었지만은 어느새 친구가 되어버린 로저 페데러와 라파엘 나달처럼 말입니다. 작년 9월 역사적인 페데러 은퇴 경기에서 나달은 페데러 옆에 나란히 앉아 주었고 흐느끼는 페데러를 보며 뜨거운 눈물을 함께 흘려주고 손을 서로 잡았습니다. 나달은 페데러가 떠나는 것이 마치 자신의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으며 자신이 부상으로 힘들 때도 항상 페데러를 생각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페데러는 그렇게 자신에게 항상 더 나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어 주었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 테니스 팬들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둘의 라이벌 관계가 지난 10수년간 세계 남자 테니스의 황금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승자는 예술의 경지에 오른 아름다운 테니스 경기를 동시대인으로서 향유할 수 있었던 전 세계 팬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두 영웅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미슐랭 5스타의 멋진 음식이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두 개, 아니 세 개를 맛볼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미식가들에게는 더 큰 축복이 아닐까요? 상생의 사회가 되도록 언론이 도와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태는 쉽게 다루면 절대로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았을 때는 전속력으로 후진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나은 세계로 전진하는 진정한 진보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 때 한국에 가면 가족 모두가 황영훈 콘서트 가기로 약속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서윤 씨는 황영훈의 무대 복귀와 신곡 앨범 공개에 아마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문득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역시 민주주의 국가, 언론의 자유가 좀 좋다. 황영훈 사태를 가지고 황영훈을 죽이려고 글을 쓰는 사람도 있고 황영훈을 살리려고 글을 쓰는 사람도 있고 이 두 세력이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힘겨루기 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즉 황영훈 씨는 지난 8개월 동안 자신을 성찰하고 또 연마하고 어려움을 견디는 그런 저력을 키웠을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었을 것이고 이런 언론을 어떻게 해석하고 비판하느냐 하는 방법도 터득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침묵하면 안 된다.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야 된다. 토론을 하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좋은 것은
문제를 덮지 않고 노출시킵니다. 노출시키면은 그걸 가지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해결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실수를 고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기 궤도 수정이 가능한 제도,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이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윤서윤 씨가 중국에서 보내준 이 주옥과 같은 글이야말로 황영웅 사태 8개월이 남긴 하나의 성과입니다. 감사합니다.